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 부산은 3년째 하락세라는 기사가 몇 개 있는데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 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서울은 딴 나라 이야기야, 딴 나라 이야기. 건축 추진단지 및 신축과 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은 매수 문의가 꾸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송파가 0.5%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경기도도 과천이나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이번 주도 0.04%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부산 아파트 값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0.05%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이후에 3년 동안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예.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부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실 기사가, 예, 부산 아파트 값은 3년째 내리막이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1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예. 부산 아파트 값이 3년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전세 가격은 14개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매매 가격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이제 1년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에 바로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오면은 전세 가격은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1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 부산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예, 2023년도부터 입주 물량 이제 적정 구간에 들어갔고, 24년부터는 본격적인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25, 26, 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이 지금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전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같이 보실 기사 이런 겁니다. 자, 다시 꿈틀대는 아파트 거래량, 부산 부동산 회복 바람 분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4월 달에 부산의 매매 거래량은 2,713건이다. 요거는 부산 전체 매매 거래량입니다. 지역 대규모 분양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월 첫 주 부산 아파트 값은 하락했다. 2022년 6월 이후 내리막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침체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볼 때는, 예, 거래량이 중요한 부분 중에 우리가, 주택 가격의 상승 하락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5월 달에 거래량은, 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 투미에서 시공 거래량으로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자, 2025년도 부산에, 예, 1월 달부터 현재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거래량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월 달은 지금 한참 중간이니까 다 집계가 안 된 거겠죠. 당연하고, 거래가 더 될 기간도 지금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5월 달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100%가 다 집계된 건 아니에요. 지금 5월 달에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량은 2,500건이 넘습니다. 거의 2,600건에 육박하죠. 올해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시기는 올해 3월 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3월 달에 2,600건이 살짝 넘었는데 지금 5월 달에 현재까지의 거래량이 2,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은, 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아마 월말까지 다 집계가 된다면은 3월 달의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건에 육박하지 않겠는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까지는 못 미칠 것 같고 어쨌거나 3월 달에 거래량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 부동산 긍정 신호 심리 지수가 3.9%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5월달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한 달 만에 올랐다. 상승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서울 불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서울은 현재 불장인데 그 요인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유동성의 증가. 새 정부의 그 돈 풀기로 예,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부분. 두 번째가 현재 기준금리 인하, 예,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와 있는 금리 인하. 세 번째가 그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 가격 상승인데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지금 서울에만 적용되는가? 아니죠. 부산도 똑같이 적용되죠. 부산이 그러면은 뭐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가? 아니거든요. 부산도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에코델타 포함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들어오는 입주 물량이 만 세대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에코델타 포함해서. 에코델타가 거의 1년에 한 3천, 4천 세대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원도심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6천 세대, 7천 세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턱없이 부족한 물량들입니다. 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금리 인하, 입주 물량 구조, 요거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부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은 저게 불장인데 부산은 왜 이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표상으로는 지금 맞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지표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이 저렇게 불장이라고 하는데, 예, 언제까지 끝없이 상승하는 자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끝없이 상승하는 자산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다 팔고 제가 그거 좀 사게. 그렇게 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자산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수요가 몰려들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싸면 수요가 몰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부산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던가? 예, 있었습니다. 언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라 해가지고 서울과 부산에 2014년부터 쭉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뒤에는 제가 다 안 넣었는데 한 2021년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주목하실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2017년부터 한 2019년까지 요 사이 요 구간입니다. 요거 제가 마우스 표시하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주목하실 구간입니다. 여기서 요 짙은 파란색 얘가 서울이에요. 짙은 파란색 얘가 서울입니다. 요 옅은 하늘색 얘가 부산입니다. 자, 부산은 2017년부터 사실상 거의 3년 가까이 예, 쭉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은 계속 올랐죠, 그죠?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은 예, 서울은 계속 올랐고 부산은 끝없이 내려갔었습니다. 예,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보시면 되겠죠. 지금 2025년이니까 한 8년 전, 7년 전, 이 정도 시기에 서울은 올라가고 부산은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야, 부산은 안 돼. 부산은 안 돼. 예. 노인과 바다, 뭐,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뭐, 아파트밖에 없는 이런 데서 무슨 아파트 가격이 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예, 전폭적으로 조정 지역이 다 해제가 되었죠. 예, 트리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하나의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 말에, 예, 부산 전 지역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예, 이렇게 슬슬 반등을 하다가 팡 튀어오르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던 요 시기에, 예, 뭐 부산은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분들은 예, 이 뒤에 상승을 갖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 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는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서울과 부산의 대표 단지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서울에서 그 서초에 있는 반포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의 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반포자이라는 아파트 거의 3,000세대급이죠. 예.
그리고 부산에서의 대표 단지라고는 제가 찍은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월드 센텀입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 밑에 있는 가격 비율은 반포자의 가격 분의 트럼프 월드 센텀의 가격입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거의 10년 전이죠, 그죠? 거의 10년 전 2015년도 1월 달에 반포자이는 13억이었습니다. 13억. 트럼프 월드 센텀은 4억 6천이었습니다. 이때 트월 센텀이 반포자의 가격, 반포자에 대비한 트월 센텀의 가격 비율은 35.2%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어땠느냐? 예, 요 가격 비율이 44%까지 올라갑니다. 뭔가면은 반포자이가 이 동안에 뭐 2억 3천 정도 오르는 동안에, 예, 트월 센텀은, 예, 뭐, 여기도 한 2억 이상이 올랐죠. 그죠? 2억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비율이 훨씬 올라갔었죠. 그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된 시기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쭉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럼 부산의 트월 센텀은, 예, 오름폭이 거의 1억이 채 안 되죠. 그죠?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이죠. 그죠? 2억이 좀 안 되는, 2억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은, 예, 15억 3천에서 26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10억 이상이 올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비율이 32.5%로 또 확 떨어지게 됩니다. 21년도 12월 달입니다. 거의 이제 상승이 거의 막바지까지 갔던 그 시기였죠. 그 시기에 반포자이는 36억을 찍었습니다. 그때 트월 센텀은 13억 3천입니다. 이때의 가격 비율은 36.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25년도 5월달 기준으로 반포자이는 46억 7천입니다. 트월 센텀은 14억 3천입니다. 실거래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고객 노노에서 그래프 보고 제가 실거래가 찾아서 다 찍어 놓은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트월 센텀이 반포자이 대비해서 30.6%의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포자이가 지금은 46억 7천이에요. 10년 동안에 357% 올랐는데, 10년 전에 13억 하던 게, 예, 2년 뒤에 15억 3천 갔고, 그 뒤부터는 10억씩 올라요. 15억 3천, 26억 9천, 36억, 46억 7천. 거의 10억씩 오르죠, 그죠? 몇 년 만에, 그죠? 예. 그럼 반포자이가 13억 할 때 되게 싸 보이죠? 되게 싸 보이죠? 예. 그런데 이때 10년 전, 2015년이면은 부산에서 그래도 거의 뭐 대표 단지를 이야기하는 가격 수준이 상당히 높은 최상급지에 있는 트월 센텀이 4억 6천인데 일반 아파트는 얼마겠습니까? 뭐 2억 3천, 2억 3억짜리 아파트가 널려 있었겠죠. 대부분 다 뭐 3억 정도 수준이었겠죠. 예. 그런데 서울의 반포자는 13억이다. 그때도 넘사벽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넘사벽이었겠죠. 지금도 46억 7천이라면, 예, 이제는 까마득한 넘사벽이죠. 까마득한 넘사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 트월 센텀이 반포자에 대비해서 30% 정도 수준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예, 앞으로 이게 뭐 25%, 20%까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예, 35%,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의 이 가격 수준을 볼 때는, 예, 가격 비율을 볼 때는 반포자이가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트럼프 월드 센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반포자이는 10년 동안에 357% 올랐습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은 311% 올랐습니다. 예, 10년간 상승률을 보면은, 예, 크게 차이도 나잖아요. 350%나 310%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이가 크니까, 예, 뭐 10억, 20억 이렇게, 예, 보이지만은, 다이가 작다라도 실제로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상승률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 대표 단지에 대비해서 가격 비율이 30% 수준, 현재 30% 수준은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10년간 가격 상승률은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드릴 말씀 그겁니다.
반포자기가 지금 여기서 뭐 46억에서 더 치고 와가지고 50억, 60억까지 치고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상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트럼프 월드 센텀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예, 더 올라서 이 갭을 더 줄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서울과 그 초양극화라고 하는데 뭐 반포자기는 더 올라가더라도 부산은 안 오를 거예요. 예, 그럼 그분도 그에 맞춰서 예, 뭐 서울로 투자를 하러 가시든지 아니면은 부산에 아예 뭐 투자를 안 하시든지 그분 생각대로 주관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생각이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반포자기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트럼프 월드 센텀 가격은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 말씀도 맞습니다. 예, 지금 부산 상급지는 이미 반등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4 타입 RR 기준으로 그 센텀파크 1차 12억 5천 찍었습니다. 실거래가 찍혔어요. 센텀파크 1차 이제 20년 된 아파트죠, 그죠? 20년 된 아파트 센텀파크 1차 물론 RR입니다. 12억 5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그 레이 카운티 2단지겠죠. 당연히 RR. 예. 11억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예.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10억에도 계좌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예. 부산의 지금 상급지 대장 단지들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뭐 부산이 불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 대부분의 다 지표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상급지 대장 단지들 몇 개 올랐다 해가지고 예, 부산 불장 아니죠. 아닙니다. 부산 불장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예,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예. 대장 단지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센텀파크나 레이 카운티나 동래 레미안이나 이런 애들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은 예, 그 바로 뒤에 있는 중급지의 단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에서 가격들이 급등을 하니까는 그 뒤에 마포, 성동으로, 강동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거기 마포, 성동, 강동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하급지까지도 예, 급매물들이 빠지고 호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산시장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최상급지, 뭐 트월 센텀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트월 센텀이나 뭐 센텀파크 1차나 예, 해운대 자이나 뭐 레이 카운티나 이런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은 그 뒤에 있는 중급지들이 바로 따라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앞에서 제가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시기가 저는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동성이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유동성의 힘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들도 다시 예, 제자리 그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돌입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예, 중급지 이상까지도 이런 온기들이 쭉 퍼져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급지는 이미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급지로 퍼져나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중급지까지도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발걸음을 서두르셨으면 좋겠다. 올 가을장까지는 안 가시고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